안녕하세요. 미남TV 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관심 있어 하고 호기심 있어 할 내용입니다. 풍수지리. 저는 이 풍수지리가 불교나 중국에서 온 어떤 미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까 찍기 전에 빈선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신은 아닙니다. 철저한 통계학적인 자연과학입니다. 네, 또 이게 기원도 유럽에서 나온 거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풍수지리. 그 정확한 발음은 팽수이. 그래서 풍수지리에 대해서 이왕이면 이제 부동산을 사시는데 찝찝하고 안 좋은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풍수지리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빈센트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네요, 선생님. 예, 자주 뵙겠습니다. 일단 저는 풍수지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풍수가 뭐예요, 풍수가? 이제 제가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람풍 물수인갑니까? 예,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유래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의 유래. 예, 예, 자막 넣어주세요. 풍수의 유래. 풍수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가능하면 예, 손님들한테 예. 제가 이제 부동산 업자다 보니까 구입 시 조언을 해드림으로써 건강한 집을 구입하시고 주택을 사실 때 그렇죠. 안 좋은 거는 이제 피하고. 빼드리고 좋은 거를 권해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식견을 갖기 위해서 세미나도 좀 많이 들었고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따지던데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책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집 한다고 그러면 패처를 들고 다닙니다. 패처가 뭐예요? 패처리라고 동그랗게 방향하고 네. 팽슈이를 측정하는 그런 간단한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침판 같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방향하고 숫자를 보면서 시작하는 게 중국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한 집과 부자 되는 집을 찾아들여서 오래오래 그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도 풍수지리에서 기본을 배운 건데요. 풍수지리의 풍수가 이게 기원이 유럽이라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유럽은 아니고요. 네. 풍수지리의 역사는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인의 한국인의 이런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책을 보고 연구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풍수지리도 그냥 미신 정도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풍수지리의 역사는 우리 서양의 예수님 탄생 시기와 비슷한 2000년 전에 중국의 한나라 시대부터 시작된 미신이 아닌 통계학이면서 자연과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수지리의 잠깐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풍수지리학이란 하늘과 땅의 자연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인간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고요. 학문이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국토의 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자연과 조화된 균형 있는 개발로 인간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학문으로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자연과 인간, 하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네. 우리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집을 샀을 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택하고 풍수하고. 일단은요. 인간의 건강과 이런 거. 그렇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 풍수를 바라보는 시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LA 타임즈를 보시면요. 부동산 섹션이 있는데 있죠. 잘 아시겠지만 매주 부동산 섹션에 팽수이 전문가들, 마스터들의 조언이 실어지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기사들이 매주 나옵니다. 그 정도로 팽수이에 대한 연관성이 미국에서 그야말로 저변학대가 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예를 들면 베버리힐, 말리부, 팔로스볼데스 등의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팽수이 마스터를 꼭 조언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고 실내 장식을 꾸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비근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현실성 있는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도 현재 백악관의 앉는 모양을 풍수의 마스터를 통해서 고려해서 백악관 집무실을 개조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몰라. 축구 선수 중에 베컴 아시잖아요. 네. 베컴은 잘 알고 계신데 데이비드 베컴. 예, 베컴도 문신 많은 친구예요. 자기 딸을 네. 공부를 하고 집중력 있는 딸을 방에 꾸며준다고 해서 역시 풍수 마스터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딸의 방을 꾸며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기업의 그 사옥들도요 네. 풍수의 입지를 고려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었고 그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홍콩의 유명한 상하이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풍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렇게 그럼 다양하게. 풍수가 좋다는 말씀 중에 있어서 풍수가 좋다는 게 명당이라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명당 자리? 명당이죠. 예, 명당을 잘 선택해서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과 친화적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 제가 아는 거는 그거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손님 네. 모시다 보니까 네, 그 집을 열고 들어가는데 네, 계단이 갑자기 이렇게 쫙 정면으로 보이는 거. 예, 예, 그거 무조건 안 사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예. 두 번째로 당연합니다. 또 들어갔는데 현관서부터 저 뭐라 그러죠? 그 주방 뒤에 그 건물 뒤까지 뻥 뚫려가지고 다 보이는 건물은 네네. 또 복이 나간다고 또 안 좋아하고 그래서 예, 예.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그분들이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 고객들 모실 때는 네네. 그런 집 안 보여줍니다. 아주 백발백중 안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간 예를 낭비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몇 가지 한번 그 지혜로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일단은 피해야 될 것은요. 네. 언덕의 능선 위에 있는 집, 우리는 그런 집들 비유가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집들은 그 홍수나 산사태가 나면 제일 위험한 집들이 언덕 꼭대기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피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집들도 피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로는 쓸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그 중국, 홍수. 한국 홍수 때문에 많은 집들이 쓸려 내려갔고요. 다 이거네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가평이나 이런 그 골짜기 있는 집 이번에 많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자연과 친화적으로 그 풍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매립지에 건축된 건물들은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땅을 아끼려고 매립지, 뭐 강이나 바다를 이렇게 매립해 갖고 짓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라? 그런 그런 건 것들? 최대한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외딴집에 뚝 떨어져 있으면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만약 응급시에도 이웃의 요청을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상식적인 거네요, 다 풍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적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우리가 사실 조금이라도 저 짧은 지혜지만 지혜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또 더구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너무 고층집, 그러니까 꼭대기 우리가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네. 그거는 땅의 기운을 못 봐서 즉 지기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시느냐면 가장 고층에 있는 거 펜트하우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도 듣고 다 좋은데요. 일단 면역력이 이제 저하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르는 동물 중에서 기르는 동물은 하지만 뱀이 땅의 지기를 받고 성장하는 게 뱀입니다. 그런데 가장 꼭대기층에다 뱀을 3, 4일만 보관하면 죽어버립니다. 지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뱀을 기를 수는 없고. 물론 기를 수는 없으나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람들도 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층 또 하나 피혈층은 가장 저층. 그것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그 공기 순환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습니다. 가장 1층은.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해야 되는 게 하나고요. 그럼 여기서 장난스러운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예. 이건 뭐 편집해도 돼요? 장난스러운 질문이니까. 네. 한국의 고층 아파트가 뭐 30층, 40층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3, 40층 고층 아파트가 안 좋은 거네요? 가장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기가 없으니까. 이제 가장 끝에 층에 펜트하우스 사는 분들 네. 는 아마도 적어도 지기를 못 받으시니까 면역력이 많이 저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비싼 돈 내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비유와 적당한 층에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저층도 피하시고 가장 상층도 피하시고 이거 나가면은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들 욕 또 제일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게 제일 미치겠네, 비쌉니다. 정말. 그다음에 어쩌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또 전에 묘지가 있었던 자리를 개발하는 그런 집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묘지가 있었거나 심억의 전쟁터였던 것들,
제가 사실은 몇 곳을 압니다. 우리 거기요? 이 캘리포니아 주변에도 그런 몇 곳이 있는데 제가 지역을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런 묘지가 있었던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상식 지금 백사님도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층계가 쭉 바로 문 여자마자 있는 그거 왜 집은 그래요? 그거 올라가는데 편하잖아요. 기가 바로 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아, 문 열고 예, 바로 빠지기 때문에 안에서 바꾸려요?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는 외려 약간 그 틀어서. 예를 들어서 큰 관엽식물이나 약간의 그 화분이나 가리개 같은 걸로 막아주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 저도 되고요. 그 많이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또 피해야 될 건물 중에 하나가 T자형 건물입니다. T자형 건물. T섹션은 미국 사람은 원래 안 좋아해요. 원래 안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미 T자형 건물을 사신 분들은 앞에다 간단한 담장을 쌓거나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기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 3, 4피트로 앞에 그렇습니다. 단을 쌓. 큰 돈 안 들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금 찝찝한 건 좀 피하고 좋은 거는 하라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새로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뭐 어떻게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나 하면 좋고 또 거꾸로 어떻게 하면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혹시? 예. 그 집안에 이제 새 집을 구입할 때도 물론 풍수를 고려하셔야 되지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는 공간도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운을 우리가 받고 나쁜 기운을 배출하는 것 중에 몇 가지 간단한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로 드린다면 현관 정면에 화목한 가족 사진. 이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환한 가족 사진을 거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싱글들로 어떻게? 뭐 부모님하고 찍은 편안한 가족 사진도 좋습니다. 또는 해바라기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꽃 얘기 중에서. 들었어요. 그다음에 해바라기가 많네. 해바라기 그림 아주 저희 집에도 좋고요. 있어요, 2개. 그러세요? 그러면 정문 사진에 거세요. 정문에 바로 문 열자마자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리빙룸 그 보이는 면에다 놔서 옮겨놓겠습니다.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걸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과일의 정물화도 좋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피할 게 있습니다. 피할 건 뭐냐면 다 있는 것들이네요, 집에. 그래서 갖다 놨나? 그러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를 필요 용품들을 구석구석에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기운을 배출하기 때문에 풍수지리의 인테리어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하셔야 될 거는 정물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전에 그린 오래된 예를 들어 조상님들의 인물화나 어두운 초상화나 또 이렇게 현지상학적인 추상화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그 시골에 가보면 그 대청마루에 할머니, 고조 할머니, 외할머니 가족 사진 쫙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사진 다 있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네요? 아마도 집안에 들어가면서 정문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이 보이신다면 혹시 이번에 한국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다 띄어요? 조언을 하세요. 아니면 환한 해바라기 그림을 하나 선물하세요. 호로자식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정문에 보이는데 그게 안 좋다. 환한 해바라기 사진, 꽃 사진 좀 좋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좋은 거하고 나쁜 거 말씀 주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한두 가지 더 추가드릴 게 있는데요. 소파 옆에 키가 큰 스탠드를 놓아두면 주변과의 마찰이나 다툼을 피해서 좋고요. 저희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파 옆에 키 큰 스탠드를 놓아두시면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저거 다 스탠드인데요.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피할 거는 예를 들어서 백 사장님 키보다 큰 180 정도의 큰 활엽수 나무를 집안에 두는 거는 주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런 키 큰 나무는 집안에 두는 거는 저희 피하셔야 집에는 됩니다. 다 지금 요만한 거. 요만한 것들만 있어요. 그래서 잔잔한 나무를 키우는 게 좋고요. 저희는 그다음에 풍수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다행이네. 지혜롭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다음에 우연해요. 현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가면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서부터 막 지저분하게 우산서부터 아주 지저분하게 꾸며놓는 분들 치우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마누라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관은 깨끗하게 항상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왼쪽에 할 수 있다면 현관문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팔각형 거울을 걸어 놓으시면
재물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풍수의 같은 정의나 우리가 그 부동산에 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썸머리를 쫙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너무 작은 집에 많은 식구가 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공이 쉽지 않고 호흡기 관련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큰 집에 식구가 적게 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요. 실질적으로 운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집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보면 정원사도 있었고 운전사도 있었고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큰 집에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집에 두 분이 계신 분들은 조금 작은 집으로 줄이세요. 그래갖고 순환을 시키면 면역력도 증가되고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풍수의 기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면서도 즐겁고 소유하는 동안 가격도 오르는 풍수의 좋은 집을 구입해서 팔 때도 어느 인종이 중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그 집을 구입하셔서도 만족할 만한 집을 찾아드리는 게 또 저희 임무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명감에서 약간 그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될 수 있는 풍수지리를 오늘 조금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초반에 뭐 과학적이지 뭐 아니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커먼 센스네요. 그러니까 집안 깨끗하게 하고 지저분한 거 오래된 거 버리고 뭐 우리가 뭐 나쁘다고 하는 거는 안 하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오늘 풍수에 대해서 빈 선생님하고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